2024년 2월의 어느 맑은 날, 한 부부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건축가 김민준, 그리고 그의 아내 이수진이었다. 40대 중반의 민준은 프랑스에서 수많은 역사적 건축물 복원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명성을 얻은 건축 보존 전문가였다. 그의 곁에서 한국의 풍경에 대한 기대로 눈을 반짝이는 아내 수진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민준 씨, 드디어 한국에 왔네요.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준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다. 아, 그러네. 그의 대답은 영혼 없이 짧았다. 두 사람은 서울의 고궁과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고즈넉한 사찰들을 둘러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목조 건축물의 정교함과 아름다움 앞에서 수진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 수백 년 전에 만들었을까요? 민준 역시 한국 전통 건축의 독창적인 기술과 미학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처마의 곡선이 만들어내는 우아함이나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배치 등은 분명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유럽, 특히 프랑스 건축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품이 가진 시간의 무게와 복제품의 가벼움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여행 5일째, 두 사람은 서울역에서 춘천 KTX에 몸을 실었다. 수진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스마트폰으로 여행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다.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강원도의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했다. 민준 씨, 우리 내일 가평에 있는 프랑스 문화마을에 가보는 거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가평 프랑스 문화마을? 그거 프랑스풍으로 꾸며놓은 테마파크 같은 거 아니야? 네,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거리 풍경을 재현해 놓은 곳이래요. 사진 보니까 정말 예쁘던데.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기대감에 찬 아내의 눈빛을 보며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수진아, 당신은 잘 몰라서 그래.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프랑스 건축의 본질을 재현하겠어? 기껏해야 관광객들 눈요기용으로 만든 조잡한 복제품일 뿐이야. 그의 단정적인 말투에 수진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그래도 여기 후기 보니까 프랑스 정부가 공인한 시설이라고 하던데요. 수진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공인? 그건 상업적인 라이선스 계약에 불과해. 그들이 진짜 가치를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당신은 직접 보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 수진이 약간 화가 난 목소리로 쏘아붙였지만 민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프랑스 역사 건축 관련 일만 20년 넘게 했어. 돌 하나, 창틀 하나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아.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깊이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분명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속은 텅 빈 시설일 거야.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지독한 고집과 직업적 오만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차는 춘천역에 도착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한 후에도 수진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안했다. 내일 잠깐만 들렀다 오면 안 될까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민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보자고. 대신 내 예상이 맞는다면 다시는 이런 곳에 가자고 조르지 마.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가평 프랑스 문화마을로 향하는 셔틀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산길을 따라 올라갈수록 민준의 표정은 더욱 냉소적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도착한 마을 입구, 붉은 벽돌로 지어진 매표소 건물을 본 민준은 잠시 반응을 보였다. 오, 파벽돌 건물이네. 그는 건물 가까이 다가가 벽을 유심히 살폈다. 분위기는 그럴싸하게 됐군. 하지만 그는 금세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결국 겉모습뿐이겠지. 안은 그냥 평범한 한국식 상점일 테고. 매표소에서 입장권 가격을 확인한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1인당 58,000원? 테마파크치고는 터무니없이 비싸잖아. 그만큼 콘텐츠에 자신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수진이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바가지 요금이지. 관광객들 주머니나 털려는 속셈이야. 그는 표를 사면서 작게 투덜거렸다. 이 정도 시설에 이 가격을 받다니 양심도 없군. 입장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민준은 스마트폰을 꺼내 프랑스 건축가 동료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입력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짝퉁 프랑스 마을에 와 있어. 얼마나 조잡한지 곧 보고해주지. 곧바로 답장이 왔다. 하하, 기대되는데 꼭 사진 찍어서 보내줘. 좋은 웃음거리가 되겠는걸. 민준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물론이지. 비웃을 거리를 잔뜩 찍어주겠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준 씨, 너무 날 세우지 말아요. 모처럼 놀러 왔잖아요. 하지만 민준은 차갑게 대꾸했다. 기대하지 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복이야.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지.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게이트를 통과하기 직전 민준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는 건축가로서의 매서운 눈으로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것을 심판할 준비를 했다. 자,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 얼마나 값싼 가짜를 만들어놨는지. 그 말에는 한치의 기대도 오직 실망에 대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게이트를 통과하자 거대한 붉은 벽돌로 지어진 환영의 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수지는 눈을 반짝였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 손가락으로 벽면을 쓸어보았다. 붉은 벽돌이라. 외관은 나쁘지 않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거리 풍경을 보면 분명 허점이 드러나겠지. 환영의 문을 지나자 넓은 통로가 펼쳐졌고 양옆 하단에는 라벤더가 가득 심어져 있었다. 라벤더네요. 프랑스 느낌을 내려고 애썼나 봐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민준은 무표정했다. 단순한 기호의 나열일 뿐이야. 라벤더만 심으면 프랑스가 되는 줄 아나? 색의 배치도 제멋대로고 진짜 프로방스의 정원은 훨씬 더 치밀한 계산 아래 만들어진다고.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판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이미 반박할 기운을 잃어버렸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첫 번째 건물이 나타났다. 하얀 벽, 붉은 지붕, 나무 창틀. 확실히 프랑스 남부 지방의 건축 양식이었다. 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건물 전체를 훑어보았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생각보다는 괜찮네. 그렇죠. 수진이 기대를 담아 물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역시 위화감이 느껴져. 그는 건물로 다가가 세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 창틀을 봐. 비율이 이상해. 수진은 도무지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네? 어디가요? 창 너비와 높이의 비율이 18세기 양식과는 미묘하게 달라. 아마 2cm 정도의 오차겠지만 건축가의 눈에는 명백하게 보인다고. 민준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벽의 색감도 달라. 진짜 프랑스 고택에 쓰인 석회 반죽은 이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흰색이야.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도 참,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민준이 단언했다.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흉내내는 것. 그게 바로 한국식 복제 문화의 한계지.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건물의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보낼 증거 자료였다. 두 사람은 작은 운하 옆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물 위에는 관광객을 태운 작은 배가 떠다녔고 주변에는 돌길과 붉은 벽돌 건물 그리고 바람에 나부끼는 프랑스 국기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이 돌길도 가짜야. 진짜 프랑스의 돌길은 훨씬 불규칙하고 오랜 세월의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그는 발밑을 보며 말했다. 이건 너무 새 것 같아. 역사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수진이 반박했다. 하지만 여긴 새로 만든 곳이잖아요. 새 것인 게 당연하죠. 그래, 그래서 진품이 될 수 없는 거야. 민준의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진품에는 시간이 만들어낸 아우라가 있어. 그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운하 건너편에 거대한 물레방아가 보였다. 아, 물레방아다. 수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민준도 물레방아를 응시했다. 물레방아라. 프랑스 시골의 상징이니 당연히 있겠지. 그는 물레방아를 향해 걸어갔다. 가까워질수록 물레방아의 크기가 더욱 선명해졌다. 높이가 20m는 좋게 넘어 보였다. 이건 민준이 중얼거렸다. 크기는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었군. 하지만 그는 곧바로 흠을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날개의 각도가 엉성해. 진짜 물레방아는 훨씬 정교한 각도로 설치되어 물의 힘을 효율적으로 받는다고. 그는 물레방아 주위를 한 바퀴 돌며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이 목재의 색감도 달라. 세월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른 색감을 재현하지 못했어. 수지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절대로 이곳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체념했다.
광장에 이르자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볐다. 한국인 가족, 연인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부모들은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봐요. 다들 무척 즐거워하잖아요. 수진이 말했지만 민주는 비웃었다. 그들이야 진품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렇겠지. 프랑스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로도 충분할 테니까.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수진이 약간 화가 나서 말했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건축가로서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하는 건 내 책임이야, 책임? 아무도 당신한테 그런 부탁 안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주는 침묵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수진은 생수를 마시며 남편을 응시했다. 저기요, 민준 씨. 그냥 좀 솔직하게 즐기면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모처럼 둘이 여행 왔는데 당신은 계속 불평만 하고 있잖아요. 민주는 시선을 피했다. 미안해. 하지만 나에겐 건축가로서의 자부심이 있어. 자부심을 수진은 단어를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건 그냥 고집 아닐까요? 그 말에 민주는 약간 동요했지만 곧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 아니, 이건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평가야. 하지만 여기 있는 누구도 당신의 평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수진의 말이 매서워졌다.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한국인 노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나면서 노부부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여기 프랑스 마을은 역시 좋구먼. 그럼 몇 번을 와도 질리지가 않아? 다음엔 손주 녀석들도 데리고 와야겠어. 그 대화를 들은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다. 기껏해야 한국 사람들 수준의 평가일 뿐이지. 수진은 남편을 쏘아보았다. 들었어요. 정말 신뢰되는 말이네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요. 좀 더 둘러봐요. 비싼 입장료까지 냈잖아요. 민주는 마지못해 일어섰다. 좋아.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이제 아무 기대도 안 해요. 수진의 말에는 체념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운하 옆길을 따라 다음 구역으로 향하는 민준의 눈빛은 여전히 비판적이었고 모든 건물에서 흠집을 찾아내려 애썼다. 역시 안 돼. 어딜 봐도 진품과는 거리가 멀어.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이 운하의 폭도 달라. 파리의 생강이나 마른강 지류는 이것보다 폭이 좁고 깊다고. 수진은 이제 대꾸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남편의 뒤를 따랐다. 민주는 다리에 기대어 수면을 내려다보았다. 물의 색깔도 달라. 진품은 더 깊은 녹색 빛을 띈다고. 그는 마치 독객처럼 비판을 계속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잠시 후에 마주하게 될 광경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고 그의 확신을 산산조각 내리라는 것을. 운하의 끝, 다음 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였다. 민주는 여전히 경멸 어린 표정을 지운 채 그곳으로 향했다. 다음 구역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건물들이 더욱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마치 실제 마을에 들어온 듯한 공기가 흘렀다. 민주는 여전히 비판적인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와, 역시 디테일이 부족해. 그는 한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돌을 쌓은 방식을 봐. 진짜 프랑스 고성건축 양식과는 달라. 하지만 바로 그때 민준의 손이 건물 벽에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이건 그는 놀라움에 찬 목소리를 냈다. 이 돌의 질감은 수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그래요? 민준은 대답 없이 계속 벽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돌과 돌 사이의 이음새를 더듬었다. 이 회반죽의 느낌 설마. 그는 건물의 모퉁이로 달려가 다른 쪽 벽을 확인했다.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돌 표면의 미세한 요철. 이것은 기계로 찍어낸 새 돌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친 진짜 오래된 돌의 질감이었다. 민주는 황급히 근처의 안내판을 읽었다. 본 구역에 사용된 석재는 프랑스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18세기에서 19세기에 실제 사용되었던 역사적 석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프랑스에서 실제 운반해왔다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벽을 만졌다. 그래서 이런 질감이 났던 건가?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모반이 아니야. 진짜 재료를 쓴 거라고 수진이 기쁜 듯 말했다. 봐요. 그들은 정말 제대로 된 재료를 썼어요.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아니, 어쩌면 돌만 그럴지도 몰라. 다른 부분은 분명 엉터리일 거야.
그는 자신의 동요를 감추려 애썼다. 두 사람은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그러다 운하에 설치된 작은 수문을 보게 되었다. 민주는 수문 옆으로 달려갔다. 그는 수문의 구조, 여닫는 장치, 목재의 결합 방식, 금속 부품의 배치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18세기 프랑스 방식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 구조, 파리 외곽의 오래된 운하에서 본 것과 똑같아. 그는 수문 옆에 무릎을 꿇고 목재의 이음매를 확인했다. 이런 목공 기법은 현대에는 이미 사라진 기술인데 수진이 물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야. 민준이 대답했다. 이런 수문 설계는 현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역사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절대 재현할 수 없다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문 전체를 둘러보았다. 게다가 외관만 흉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기능하는 구조야.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단순한 테마파크라고 생각했던 곳이 상상 이상의 정밀함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우연일 거야.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렸다. 우연히 정확한 자료를 찾아냈을 뿐이겠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에 본 광경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광장을 마주한 한 건물, 그 창틀을 보는 순간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건 노르망디 양식의 창틀이야. 그는 건물로 다가갔다. 18세기 부유한 상인의 저택에서 사용되던 양식인데 수지는 여전히 무엇이 그리 놀라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그렇게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정도가 아니야. 민준이 흥분하며 대답했다. 이 양식은 현대 프랑스에서도 거의 볼 수 없어. 20세기의 전쟁과 도시 재개발로 대부분 사라졌다고. 민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건축사 책에서나 봤어. 그는 창틀을 만져보았다. 그런데 실물이 여기에 있다니. 그는 창틀의 세부 장식, 목재의 결합 방식, 유리를 고정하는 방법까지 모두 역사적 양식에 충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었던 거야? 민주는 망연자실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건축가로서 30년 넘게 그는 사라져버린 건축 양식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자료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양식을 보며 수없이 탄식했다. 수진이 말했다. 저기 직원이 있네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민주는 근처에 있던 한국인 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만 이 건물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이 건물은 어떻게 설계되었습니까? 이 건물은 개장 준비 당시 프랑스의 건축사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요? 여러 명의 프랑스 건축가와 역사학자들을 모시고 3년의 시간을 들여 설계와 감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직원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사용된 목재 또한 프랑스에서 직접 수입했습니다. 당시와 동일한 수종을 선택하고 동일한 가공법으로 완성했습니다. 가공법까지. 민주는 경악했다. 네, 현대의 기계 가공이 아닌 당시의 수작업 가공을 재현했습니다. 장인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역사적으로 올바른 결과물을 추구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설마 그런 수준까지 은혜? 왜냐하면 저희 프랑스 문화마을의 이념은 프랑스 문화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설픈 것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이 떠난 후 민주는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는 다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조금 전까지 가득했던 경멸은 온데간데였고 놀라움과 자신의 지난 행동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만이 남아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우리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서 이 사실이 민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제 조잡한 복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복제품이 아니야.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진품이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발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진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과울을 인정하기 위해서였다. 민준과 수지는 더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눈앞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다. 프랑스 문화마을 왕궁, 프랑스 왕실의 궁전을 재현한 건물이었다.
민주는 그 웅장한 자태를 올려다보았다. 이건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궁전으로 향했고 수진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궁전 앞에 서는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충실하게 건물의 외관은 프랑스에 실존하는 생클루 성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창문의 배치, 기둥의 장식, 지붕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믿을 수 없어. 민준이 중얼거렸다. 진짜 생클루 성은 19세기의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었다. 건축가인 그도 자료를 통해 외관을 본 적은 있었지만 내부의 상세한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내부 정보까지 얻은 거지? 입구로 향하자 직원이 공손하게 맞이했다. 프랑스 문화마을 왕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준이 물었다. 이 건물은 실존하는 궁전을 재현한 것입니까? 네, 저희는 프랑스 역사학회의 특별 허가를 받아 19세기에 소실된 생클로 성을 충실하게 재현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민주는 큰 충격을 받았다. 역사학회의 허가라고요? 네. 당시의 설계도면과 기록화를 바탕으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역사학회가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는 것은 이 시설의 진정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였다. 궁전 내부로 들어서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이 진짜 궁전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주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다. 이 대리석은 그는 쭈그려 앉아 문양을 확인했다. 이탈리아산 카라라 대리석이야. 수진이 놀라며 말했다. 진품이라는 거예요. 그래, 진품이야. 민주는 일어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 크리스털 샹들리에도 18세기 보헤미안 글라스 양식이 틀림없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비판이 아닌 순수한 찬탄이 가득했다. 계단을 올라 2층의 한 방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왕실의 생활 공간을 재현한 곳이었다. 벽에는 프랑스의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민주는 그림 가까이 다가갔다. 17세기 네덜란드 화파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풍경화 양식이군. 그는 물레방아와 운하가 그려진 전형적인 황금시대 구도의 그림을 응시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이 풍경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깐만, 이 풍경은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어릴 적 살던 마을이야. 민주는 1970년대 리옹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운하 옆 작은 집, 매일 아침 창문으로 보이던 물레방아와 돌길. 그곳은 그의 원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거리 풍경은 1980년대 도시 재개발로 완전히 사라졌다. 낡은 건물들은 철거되고 현대적인 아파트가 들어섰다. 민주는 수없이 다시 한번 그 풍경을 보고 싶어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며 오래전에 포기했었다. 어떻게 여기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 옆에 설명판을 읽었다. 본 그림은 1980년대에 철거된 리옹 교회의 역사적 거리 풍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마을, 내가 자란 마을이 여기에 있었어. 수진이 놀라 달려왔다. 민준 씨, 왜 그래요? 수진아, 이 그림 내가 어릴 때 살던 마을을 그린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매일 아침 보던 풍경이라고. 세상의 수진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왜 이 그림이 한국에 있는 거죠? 민주는 다시 설명판을 읽었다. 프랑스 문화마을은 건설 당시 프랑스 각지를 방문하여 사라져가는 거리 풍경의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사진, 설계도, 그림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본 시설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말을 잃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지켜주고 있었어.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프랑스 문화마을의 거리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운하, 붉은 벽돌 건물, 돌길, 그리고 물레방아. 그것은 그림에 묘사된 풍경과 똑같았다. 믿을 수 없어 민준이 중얼거렸다. 한국 사람들은 그림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재현해냈어. 수진이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때 아까 그 직원이 다가와 추가 설명을 해주었다. 사실 건설 도중에 작은 실수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실수요, 네. 돌과 돌 사이의 회반죽 너비가 실제보다 2mm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놀랐다. 2mm네.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오차였죠. 프랑스 측 감수자들도 그냥 진행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한국 측 책임자가 전부 다시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2mm 때문에요. 네. 진품에 충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벽 전체를 다시 쌓았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mm의 오차는 건축계에서 허용되는 범위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을 추구했다. 나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진이 그를 부축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프랑스를 사랑하고 있었어. 그 말과 함께 눈물은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건축가로서의 자부심, 전문가로서의 자신감,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민주는 궁전의 안뜰로 나와 벤치에 힘없이 앉았다. 수진도 그 옆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프랑스는 경제 발전을 위해 오래된 거리 풍경을 파괴했어. 수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우리는 효율과 이익을 우선시하며 역사적 건물들을 차례로 허물었지.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의 아름다운 거리 풍경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어. 그는 말을 이었다. 건축가로서 나는 그것을 탄식했고 왜 지켜내지 못했는지 수없이 후회했지. 수진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우리가 버린 것을 주워서 이곳에 남겨주었어. 그는 눈물을 닦았다. 어떻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토록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수진이 말했다. 어쩌면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걸지도 몰라요. 와, 이제야 알겠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사과해야만 해. 두 사람은 다시 마을 안을 걸었다. 이번에는 비판적인 눈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서였다. 민주는 모든 건물, 모든 돌 하나에 한국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운하를 따라 걷다가 마을에서 일하는 한 한국인 직원을 만났다. 건물을 청소하고 있는 젊은 남성이었다. 민준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직원이 돌아보았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직원은 조금 놀랐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죠? 저희의 일은 프랑스의 문화를 한국에 그리고 세계에 전하는 일이니까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곳을 찾은 한국과 프랑스의 손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민주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직원은 멋쩍게 웃었다. 별 말씀을요. 저희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준과 수진은 계속 걸었고 이번에는 화단을 정리하는 또 다른 직원을 보았다.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었다. 민준이 다시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네, 이 화단도 프랑스식으로 꾸민 것입니까? 네, 여성이 기쁘게 대답했다. 장미 품종의 배치는 프랑스의 전통 정원을 참고한 것이랍니다. 그녀는 꽃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봄이 되면 100만 송이가 넘는 장미가 만개한답니다. 100만 송이요. 민주는 놀랐다. 해마다 그렇게 많은 꽃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힘들지만 프랑스에서 오신 손님들이 기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의 미소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저는 한 번도 프랑스에 가본 적은 없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프랑스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을 찾아 다시 벤치에 앉았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건축가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아까 보냈던 조롱 섞인 메시지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가평 프랑스 문화마을이 조잡한 복제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는 궁전의 사진을 첨부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문화가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프랑스를 사랑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곧바로 답장이 오기 시작했다. 정말이야? 믿을 수 없는데. 사진 좀 더 보내줘. 민주는 마을 안에서 찍은 사진들을 차례로 전송했다. 붉은 벽돌 건물, 운하의 수문, 궁전의 내부 장식, 그리고 2mm의 오차를 수정했던 이야기도 전했다. 친구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했다. 이건 진짜야? 한국 사람들의 장인 정신은 정말 대단하군. 나도 가보고 싶어. 메시지가 연이어 쏟아졌다. 민준이 수진에게 말했다. 나 프랑스로 돌아가면 모두에게 알려야겠어. 무엇을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말이야.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문화를 지킨다는 것의 중요성을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변했네요. 나는 변했어. 민준도 웃었다. 오늘 나는 한국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 문화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는 것이라는 걸. 그는 마을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과거를 버리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 그들은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던 거야. 저녁 노을이 붉은 벽돌 건물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풍경은 마치 프랑스의 황혼 같았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손을 잡았다. 가자. 조금 더 둘러보자.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석양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프랑스의 거리 풍경에 녹아들고 있었다. 민준과 수진은 호텔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민준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가 운영하는 건축 전문 블로그에 오늘의 경험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한국에서 나의 모국을 다시 발견했다. 가평 프랑스 문화마을은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의 보존이며 미래를 위한 선물이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한국인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계속해서 지켜주어서 고맙다고. 다음 날 아침 민준의 블로그 글은 프랑스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SNS를 통해 공유되었고 많은 프랑스인이 관심을 보였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단 말인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한국인들의 문화에 대한 경의에 감동했다. 댓글이 수백 개 이상 달렸고 그중에는 실제로 가평 프랑스 문화마을에 다녀온 프랑스인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나도 눈물을 흘렸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함께 걷던 거리가 그곳에 있었다. 한국에 가길 정말 잘했다. 몇 달 후 민주는 프랑스 건축학회에서 문화 보존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청중 앞에서 가평 프랑스 문화마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문화는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비로소 이어지는 것이며 문화를 지키는 것은 비단 그 나라 국민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으로. 강연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미래에 남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화조차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말은 많은 건축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후 가평 프랑스 문화마을을 찾는 프랑스인 관광객은 급격히 늘어났다. 많은 이들이 잃어버린 고향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한 노부인은 남편과 함께 걷던 거리가 이곳에 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남성은 한국인들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토록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라고 했다. 민준 자신도 그 후 여러 번 가평 프랑스 문화마을을 방문했다.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한국 직원들의 헌신적인 정신에 늘 감동했다. 한국의 재현 문화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진 문화에 대한 깊은 경의이자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오늘날도 가평 프랑스 문화마을은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인, 외국인 모두가 프랑스의 아름다운 거리 풍경을 즐기며 그 이면에 담긴 한국인들의 문화에 대한 경의를 느끼고 있다. 문화를 지킨다는 것의